예,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enalized Regress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Penalized Regression 어프로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 변수 선택을 파라미터 추정이랑 같이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그널이 작은 애들을 이제 모형에서 제외함으로써 추정 단계에서 좀 더 그 힘을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음, 그게 이제 그 shrink them toward zero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어, 어, 그 형태는 likelihood 펑션에다가 페널티 텀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ikelihood는 뭐 이런 게 되고요. 로스라고도 하고, 예. 이제 페널티 펑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리치 리그레션 그리고 하드 트레스홀딩이라는 것은 subset selection, subset 그 변수를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람다로 해가지고 그 람다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T값 같은 거죠. T 테스트 같은 거.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냥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시그널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이 되니까 1이 되고 뭐 이게 베타가 어떻게 되나요? 페널티.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걸 풀어보면 이제 이게 작게 되는 거에선 0을 만들어주고 큰 것에 대해서만 시그널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라쏘 했고요.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스캐드입니다. 스캐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이걸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어댑티브 라쏘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팁시로니가 그 라쏘 페이퍼에서 그 맨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그 11절 그 디스커션 섹션에서 이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라쏘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스몰 넘버 오브 라지 여기 오브가 빠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어, 라지 이펙트가 그러니까 그 변수가 적고 원래 변수가 적고 그것들이 이펙트가 큰 경우 변수가 그러니까 라지 이펙트 다시 변수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큰 것만 몇 개 있는 거예요. 시그널이 큰 것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subset selection이 제일 잘한다. 그 다음에 라쏘가 그 다음이고 리치가 제일 나쁘게 한다. 그 다음에 small to moderate number of moderate sized effect. 이펙트 크기가 그냥 고만고만한 것들이 개수가 좀 여러 개 있고 그러면 좀 적당히 있고 그러면 라쏘가 제일 잘하고 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리치가 그 다음에 좋고 그 다음에 subset 제일 안 좋다. 이제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프리딕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arge number of small effect. 이거는 뭐냐면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이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슈링크를 그죠? 그 리치로 해가지고 거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팁시로니의 그 결론인데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subset selection이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강한 시그널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OLS가 괜찮아요. 예. 다만 작은 애들을 작은 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OLS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이즈가 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지. 라지 이펙트에서 subset selection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 이제 그 잔칭 팬이라는 그 대가가 계신데 프린스턴 대학에 그분이 이제 뭐 최고 고수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통계학계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2001년 자사 페이퍼에 이제 이와 관련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어요.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모티베이션은 분명히 이제 그 팁시로니 페이퍼는 사실은
이게 띠오리가 뭐 강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디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 같은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인제 그래서 인제 왕의 귀환을 부른 거죠. 그래서 잔친 팬이 '아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인제 뭐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한 틀을 시야 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페이퍼에 인제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 이 "어떠한 것들이 좋은 페널티 펑션에 어떤 성질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십니다. 뭐냐면 어 그 모델 언바이어드니스, 그러니까 시그널이 크면 OLS 같이 언바이어드한 게 좋다. 작으면은 두 번째 스파르시티, 뭐냐면 시그널이 작으면 그냥 0으로 놓는 게 좋다. 세 번째 컨티뉴어티, 어 이게 데이터를 약간 이렇게 데이터를 약간 값이 쪼끔 바뀐다고 해서 어 추정이 확 바뀌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컨티뉴어티는 컨티니어스 인 데이터, 그러니까 인제 값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인제 찾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제 뭐 간단한 리니어 모델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인제 오쏘노멀로 하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거를 인제 그 베타 햇을 넣어 주고 빼 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쪼개면 이 Z라는 것이 결국 OLS예요. Z라는 것이. 그래서 인제 요게 중요해지는 거죠. 요 터미, 끝에 두 개 터미. 그래서 인제 이게 중요해지는 건데 OLS와, 그러니까 우리는 OLS로 얻어지는 쿼드라틱 로스 펑션과, 그러니까 OLS와의 쿼드라틱 로스 펑션과 페널티 텀의 조합으로 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제 성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제 그러면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결국 이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하죠. Q에 대해서 미분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뭐냐면은 인제 요게 요 앞부분이 인제 별거 아닌 사인 세타 곱하기 세타 절대값이 뭐냐면 그냥 세타예요. 예. 그죠? 어 세타 요 부분은 세타 마이너스 제트예요. 그냥 세타 마이너스 제트고 요거 부분이 인제 P 프라임 세타 절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인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잠깐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걸 연구를 하고 싶은 건데 어 각각을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은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충분 조건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언바이어스니스는 결국은 언바이어스는 결국 뭐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세타 마이너스 제트 플러스 이제 P 프라임 세타 절대값 곱하기 사인인데, 그러니까 인제 첫 번째, 이게 세타의 크기가 클 때 이 절대 요 이 미분 P 프라임이 0 이면 그냥 이거 세타 헤드 이퀄 Z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언바이어스니스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크면 시그널이 크면 그냥 OLS가 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스파셜티는 인제 찾은 게 뭐냐면은 얘가 포지티브면 된다는 거예요. 포지티브면. 얘가. 요 안에 있는 얘가. 왜 그러냐? 이제 왜 그러냐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둘로 나눴어요. 뭐냐면 얘는 뭡니까? 지금 OLS죠, OLS. 이 OLS가 작은 경우랑 큰 경우로 나눴어요. 그래서 작은 경우는 시그널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림으로 보면 이겁니다. 지금 요 경우. 이 경우 이게 지금 이건데 이 그래프가 이건데 이 시그널이 작으면 요 이 Q 펑션이 계산을 해 보시면 어 사인
요게 세타가 파지티브일 때 요거 개수가 파지티브고 네거티브일 때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0에서. 그러니까 이 0에서 최소인 거예요. 그래서 미니마이저 그러니까 그죠? 요 형태 때문에 그래요. 요 형태 때문에 요게 파지티브고 얘는 작기 때문에 얘가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얘가 파지티브냐 네거티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타 햇이 0이 되고 따라서 스파서티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얘가 크면 만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Z2처럼 크면 만나겠죠. 그럼 얘가 세타 햇이 되는 거예요. 응? 시그널이니까 이거에 이퀄 0을 푸는 거니까. 그래서 시그널이 크니까 잡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요 경계 그죠? 요게 이제 올라가서 그럼 얘는 무조건 지금 Z2가 원래는 1인데 그 이 밑에 있기 때문에 0이 됐잖아요. 지금 0이. 그죠? 그러니까 세타잇이 0으로 돼 버렸는데 요거를 만나는 순간 2가 돼 버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면은. 그죠? 여기서 만나면 2가 돼 버리면은 어, 연속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연속이 깨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 2가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2가 되는 얘가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왼쪽으로 좌측 이동, 두 칸 좌측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얘가 컨티뉴어스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밑에서는 요 밑에 봐. 그러니까 세타 햇이 그 OLS가 0과 2 사이에서는 0이고 어차피 예. 2보다 클 때는 그 시그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보다 클 때 시작점이 0에서 돼야지 이게 컨티뉴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요게. 그래서 컨티뉴스 있으면 should satisfy that minimum of this function is attained at zero.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널티 펑션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LQ 페널티는 이건데 Q가 1보다 클 때 얘가 지금 요게 지금 그러면 람다 Q 세타 Q-1이니까 세타가 0에서 미니멈이 0이죠, 0. 응? 그러니까 그 스파서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응. 얘가 지금 파지티브해야 되는데 0이니까 스파서티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L1 페널티는 바이어스가 있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왜 바이어스죠? 왜 조건이 뭐였죠? 언바이어스드 조건은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0이어야 되는데 시그널이 클 경우에 지금 이 L1은 얘가 0이 아니에요. 람다예요, 람다. 그죠? 하드 스레이스 월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이게 프라임인데 이거는 지금 P 프라임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프라임 세타 더하기 세타인데 세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아무튼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됐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예. 음, 뭐 계산을 해보면 이제 미니멈이 0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 미니멈이 0이 된다. 이 미니멈이 어텐션 제로야 되잖아요. 컨티뉴어스 되려면. 근데 그 미니멈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컨티뉴어스가 다르죠. 홀드. 예.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레스홀딩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L1 페널티 이게 지금 리치죠. 리치가 이렇게 된다는 건 뭐 여러 번 했고요. 예. 그다음에 라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예. 하드 스레스 홀딩이 람다보다 크면 그 OLS를 주는 거죠. 근데 컨티뉴스 하지 않죠. 그래서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되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드 스레스 홀딩은 컨티뉴스 하지 않은 거고
컨티뉴스가 깨지는 거고, 라쏘는 언바이스드가 깨지는 거죠. 그죠? 언바이스드가 라쏘의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 언바이스드. 스케드는 그 둘의 장점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예요? 하드 트레이싱의 장점은 바이어스 언바이스드라는 거 장점이죠. 그게 뭐냐면 이 큰 데에선, 시그널이 큰 데에서는 이게 잘 된다는 거고, 라쏘는 뭐가 장점입니까? 스파설티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그널이 작은 애한테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캐드는 뭐냐면 그 장점을 취한 거예요. 두 방법의 장점을 취하고 나머지를 적당히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아주 참 아이디어가 참 좋죠. 자,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그 비교를 해서, 그 장칭팬 교수의 그 비기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캐치는 이거예요. 뭐냐면 p 프라임 페널티 펑션의 미분 함수를 보면 이게 하드 트레스 홀딩이 이렇게 되고 L1 페널티는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L1 페널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니까 예, 이거죠. 예, 람다 사인, 아, 이게 지금 이거는 P죠, P. 그러니까 플러스 기울기가 플러스 람다 세타 마이너스 람다 세타, 이렇게 람다 세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람다 세타겠다. 음, 예, 그렇게 되는데 스캐드는 요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람다, 지금 마이너스 람다와 람다 사이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로 띄워온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좋은 거 아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쵸? 그게 어, 요소 라쏘에, 그러니까 0 근처에서는 라쏘를 띄우고 이 바깥에, 그죠? 이 바깥 부분은 똑같이 하드 트레이스를 띄운 거예요. 요게. 근데 요게 이제 뭐 컨티뉴어스 하게 되니까 그거를 살짝 이제 이 A를 이제 1보다 2보다 큰 값으로 해가지고 좀 스무드하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 이 미분계수가 요게 뭐예요? 0이잖아요, 0.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0이 왜 0이 되느냐? 보면은 이게 A 람다보다 크면, 세타가 A 람다보다 크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게 파지티브 파트니까 얘가 0이 돼 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0이 돼 버리고, 요 람다 안에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 람다하고 마이너스 람다 사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 그 중간 부분에서는 그 약간 그 세타에 대해서 스무드 펑션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쿼드레틱 펑션이네요. 예, 왜냐하면 미분한 게 리니어잖아요. 미분한 게 리니어니까 그러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토막을, 토막이라니까 뭐 연쇄살인 사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토막을 이렇게 세 토막을 내 가지고, 예? 여기는 리지, 여기는 라쏘의 그거, 여기는 리 여기는 저기 뭐야, सब셋 셀렉션 하드 트레스 홀딩, 요거는 그냥 쿼드레틱 그로 피팅한 거예요. 그게 스케일드 페널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그널이 크면 OLS 되죠. 시그널이 작으면 그냥 리치가 됩니다.
그 슈링키지가 되는 겁니다. 슈링키지.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있으면은 어, 예, 이게 잠깐만요. 요게 2람다인가? 예, 뭐 그럴 겁니다. 제가 어,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어, 요 요게 이제 요 가운데가 이제 라쏘, 요게 라쏘, 요게 슈링키, 요게 저기 OLS,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적당히 연속 함수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스캐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이상한데, 예. 그래서 띠어리가 있는데 띠어리를 그냥 간단하게 어떤 띠어리를 하는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띠어리가 사실은 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견적이 좀 안 나오는 분야긴 한데 첫 번째 루트 앤 컨시스턴시. 루트 앤 컨시스턴시를 이제 아닙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내일이나 뭐 다음 시간에 이 띠어리 부분을 조금 그래도 설명을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